네, 안녕하세요. 쿠팡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죠. 어제 미국 증시하고 비교하면 진짜 정말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잘 버티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어제 이 시간대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이후에 빠지고 증시랑 같이 빠지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시 위로 올려주는 모습인데 되게 신기한 그림이 되고 있긴 하죠. 4시간 봉만 봐도 그렇고 이 지점을 아직까지 보라색 선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이 보라색 선은 어디냐면 일봉으로 보셨을 때 이제 17,600 비트코인 저점이 나왔던 부분에서 이 저점 부분을 쭉 이었던 선이 여기인데요. 지금 계속 몸통을 지켜주고 있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봉까지도 이 부분을 지켜줘야 되고요. 이제 이번 주가 되고, 그리고 특히 오늘이 끝나게 되면 뭐가 마감이 되냐면 이제 월봉이 마감이 돼요. 월봉이 마감이 되면 여기 이제 60선인데 이제 60선에서 19,900 위로 올려줘야 여기로 위로 안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6월, 7월, 8월 이죠. 이 3개월 동안은 이 위로 안착을 해줬던 모습이라 여기 위로 안착을 해주려면 19,900까지는 와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 위로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해서 오늘 월봉 마감이라 내일 아침 9시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특히 변동성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줄 준비가 됐다라는 건, 떨어지면 알트들이 더 떨어지고 올라가도 비트가 더 오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비트코인에 옮겨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물론 어제보다는 마이너스 0.28%가 하락돼 있다. 19,509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다우존스는 어제 1.5%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84%, 그리고 S&P도 마이너스 2.11%예요. 증시보다 암호화폐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큰데, 같이 커플링을 하게 되면 거의 증시가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증시가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식의 변동성을 그동안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양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점 부각이 되면 이거 디커플링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커플링에서 어떤 것이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커플링에서 만약에 디커플링 간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커플링과 디커플링이 서로 혼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현재의 움직임들이 되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증시에 관한 부분인데, 애플이랑 테슬라 충격에 급락이 됐고 연중 최저치를 경신을 했고 거침없는 강달러, 그를 넘어서 킹달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주봉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고점을 이으면 이런 쐐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해주면서 주봉이 RSI가 계속 떨어지는 이 부분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에 이 두 개 간에도 지금 RSI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태로 마감을 해주면 이후에 이런 식의 충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올 수가 있겠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왜냐면 이 다이버전스가 계속 쌓이고 정립된다는 건 주봉상으로 단기간에 확 바뀔 수 있는 무빙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락 신호,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호는 맞다. 그럼 이게 추세 변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요번 주에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면, 현재 진행하는 방향대로 마무리를 해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3주 뒤 이 정도 안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좀 보고 참자고요. 우리 잘 버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이것도 지금 움직임이 두 가지 정도로 관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싼 고점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이렇게 고점 만들고 떨어지든가, 아니면 여기서 떨어지든가, 뭐 이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변곡이 어디로 갈지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요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코인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도미넌스가 전체 시총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게 이제 코인 시총을 올리는 데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근데 요 위로 가면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긍정적인 모양이 해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캔들이 여기 위치하면 여기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었고, 미국 역시도 PC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보시면 독일도 물가가 어쨌든 많이 오른다라는 형태로 발표가 되고 있기는 해요.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되긴 하는데, 잘 하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도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전 대비 0.2%가 올랐는데, 요거는 뭘 포함하는 거냐면 뭐 유가나 뭐 곡물이나 뭐 이런 원자재, 에너지 등의 가격을 포함시킨 금액이고요. 이걸 뺀 금액이 있는데, 이게 코어 PC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데, 연준이 뭐 금리나 이런 걸 볼 때 에너지 부분도 보지만 에너지 부분보다 더 제외한, 이런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시면 처음으로 2021년 12월부터 계속 오름 추세였는데 처음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큰 폭으로 꺾였어요. 이전 대비 0.5가 꺾였거든요. 이거는 변동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폭인데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많이 나왔다는 거. 생각보다 0.5%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결국 이게 꺾이고 있구나. 물가도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관측이 되고 있죠.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그리고 그 격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다들 힘들어하는. 근데 그런 건 있죠. 뭐 미국에서 생각보다 경제가 잘 버틴다는 시그널도 있죠. 이제 실업률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물가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는 시그널이 계속 부각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에 통화정책에 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왜 이렇게 유의미한 신호가 어쨌든 관찰이 됐으니까. 어제 이제 PC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그런 PC는, 코어 PC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디지털 상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상품의 토큰을 의회에서 규제 권한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네는 파생상품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그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SEC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달라. 아니면 둘 다 규제할 수 있게 해주던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생각보다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때 막 리플도 만나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얘네가 향후에 핸들링을 할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의원이 퇴직연금 암호화폐를 투자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이제 거기 투자 옵션을 하는 거에다가 암호화폐까지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되게 되면 어쨌든 들어올 자금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이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법안 통과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일단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암호화폐와 현금 간의 환전 메커니즘에 대해서 합법화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처럼 뭐 디지털 기술이나 암호화폐 생태계 채굴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가 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뭐 의미 없죠. 카자흐스탄이 그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결국 전 세계가 하나둘씩 디지털을 받아들이고 있고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고 암호화폐도 받아들이고 있는 와중에 특히 CBDC가 또 중요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홍콩 통화청까지도 CBDC 파일럿 프로그램 4분기에 운영한다. 22 유럽 중앙은행 집행위원회 위원이 디지털 유로 첫 디자인을 설계안을 승인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1분기에는 디지털 유로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인고의 시간들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어지는 이 지옥의 횡보 구간에서 혹은 지옥의 하락 구간에서 다들 관심이 떨어질 때 이런 재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시장이 냉각되면 호재도 묻히고 악재는 더 심하게 부각이 되는데 이게 엄청난 호재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이런 힌트들을 그냥 쓱 내보내도 사람들이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가는 그런 시점에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다는 건 이들은 이미 여기로 갈 거다. 어디? CBDC의 생태계로 갈 거고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갈 건데 우리가 더 매집해야 되고 일반 소비자들, 투자자들은 매집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할 거니까 너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다 물량 넘겨 이거거든요. 못 버티고 넘기든가 시장 떠나 있어 이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는 정말 한 세대에 보기 힘든 그런 정도의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뭐 일종의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뭐 증기기관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정보화 혁명이라 그래서 IT 혁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기술적인 대전환 시기가 없었는데 이 디지털로 바뀌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화폐면 화폐 역사에서 변화, 디지털이면 디지털에서의 변화, 산업에서는 또 4차 산업이라는 부분으로 변화 이런 게 되게 많아지는 시기고 우리가 지금은 4차 산업 되게 막 이렇게 용어를 배우고 했지만 이 거품이 꺼진다라는 생각에 아 이거는 한참 멀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닷컴 버블 이후에 다시 IT가 우후죽순으로 발전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블록체인도 이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좀 진득하게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비트코인도 역시 보면 장기 홀더 수익률이 2018년 12월 약세장과 비슷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빔 때보다도 수익률이 장기 홀더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보다 조금 더 떨어진 수준이 2018년인데 이 부분에서 좀 맴돌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럼 차트도 한번 볼게요. 그때랑 비슷한가? 보면 2019년이 이거 2018년에 약세장 이후에 하락 더블 바텀 나오고 올려주는 모습 이게 미니 불장 때였는데 지금도 더블 바텀 나와주고 있고 저점 갱신만 하지 않는다면 17,600만 깨지 않고 계속 횡보한다면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도 주요한 매물대에서 빠져서 40%가 하락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횡보를 계속하게 된다면 긍정적이니까 오늘 월봉 마감 그리고 이번 주 주봉 마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주봉 마감 그리고 이후에 하락 추세선을 깨는지 이 부분까지도 잘 체크하면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진짜 뭐 이번 달 정도 빠르면 뭐 길면 11월 달 이 정도까지 보면 일단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횡보하면 횡보하는 거 이런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보고 또 투입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